김호수가 받은 2,900만 원의 실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김호수 전 차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 로펌에 들어갔는데 매달 1,900만 원의 자문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다시 매달 1,000만 원 올려서 2,9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정관예우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 로펌에서 자문료를 얼마나 받는 것이 정상적인지 저희가 사실 잘 알질 못하는데 지금 법조계 인사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달이 거액을 받았다는 게 국민에게 알려져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처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볼 때는 매달 2,900만 원의 자문료 고액의 정관예우 특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고액인지 여부는 사실은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00만 원, 2,900만 원의 급여가 어찌됐든 법조 경력 수십 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치고 너무 높다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죠. 과거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것이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이제 그 보수를 받아서 너무 고액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한 달에 1억은 제가 봐도 고액인데 1,900만 원, 2,900만 원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건 많은 변호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재기수 37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연나 자문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일관되게 이제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퇴임을 하고 특히 판검사가 사표를 내고 예를 들면 비즈니스, 사설시장에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공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공공성 있는 활동, 예를 들면 뭐 국가기관에 이제 취직을 한다던가 국산 변호사, 전담 변호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일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취업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법이 이제 규제하고 있는 것은 퇴임 후 1년 동안 본인이 근무한 법원 검찰에서 일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지키면 다 합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과다하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름 알려진 로펌 그 인터넷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그 페이지들 보면 자문, 고문 이런 직책으로 엄청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제도가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로펌들에서는 그 고문으로 계신 각종의 공직자들에게 아마 제 예상컨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은 주실 거예요. 그래야 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수준은 아니고 어깨 평균 이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정부 고위직이 로펌을 옮기는 게 옳으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프에서 찾아봤지만 김호수 전 차관 여러 자리에 거론이 됐었어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네. 국민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정부가 불러줄 걸 알면서도 저렇게 고액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액수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대 액수를 이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 이 정도 받는 게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뭐 황교안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던 것이고 물론 뭐 아주 굴지의 로펌에 고문, 자문으로 들어간 이제 고위공직자들 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의 경우에는 약간 정거장격으로 두고 있지 않았던가. 예.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제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 1년 동안 뭐 최다 노미네이트 된 분이다. 워낙 여러 자리에 예. 거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것도 이제 골고루예요. 감사위원, 뭐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골고루 자리인데 거기에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이 노미네이트 됐단 말은 자기가 이제 검증 동의서를 계속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데리고 있었던 로펌에서도 이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시비가 걸릴 것이 뭐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고문 역할만 했느냐, 사건 수임을 뒤에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건 수임 안 했다. 정상적인 고문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고문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분한테 이 정도 돈을 주면은 그거보단 더 많이 벌어오는 걸 기대하고 주는 거잖아요. 예. 그 기대하지 않고 주면은 그건 불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뭔 기대를 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이 로펌에는 엄청난 광고 효과가 될 것이다. 아니 저분이 우리한테서 이만큼 고액을 받고 공무로 계시다가 나갔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 뭐 톡톡히 돈값한 거겠죠. 네, 뭐 광고 효과 때문에 영입했을 거라는 건 윤태곤 실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고 아까 보셨지만 김호수 전 차관은 역시 정상적인 고문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김호수 전 총장 후보자가 지명 첫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오늘은 말씀 못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정하 전 대변인님,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인데 처음에 김호수 전 차관이 로펌에 들어갈 때만 해도 로펌 매출이 100억 원이 안 됐다고 그래요. 100억 원이 넘으면 취업이 제한을 받는데 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건데 올해 보니까 지난해 100억이 넘어서 올해부터는 취업 제한 있는 로펌으로 바뀌었다. 이게 김호수 전 차관 효과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이 작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1,900만 원을 자문료를 받다가 올 들어서 2,900만 원을 뛰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이 공직 제한 심사를 받는 법무법인의 경우는 매년 매출액이 100억이 넘으면 그 법률 회사에 갈 때는 공직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매년 매출액 100억이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취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에 그 공직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 해당 기업이나 로펌에 대한 리스트를 쭉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등재를 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이 담당 법무법인이 매출액이 100억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됐다가 올해는 100억이 넘어가서 이 신고 대상, 심사를 받아야 되는 법무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윤태곤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김호수 전 차관이 그 법무법인에 속하게 돼서 매출액이 뛰었는지 아니면 워낙 그 법무법인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액이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에는 공직제한심사 법인에 속하지 않다가 올해는 들어갔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1,900의 자문료를 받다가 올해는 또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영입한 게 로펌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참 공교롭다. 야당은 지금 아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